자, 당신의 일상을 책임질 건강한 정보만을 알려드립니다. 활기차고 행복한 하루를 열어드립니다. 메디컬 해시태그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유 유연 씨, 저희가 겨울에 시작한 것 같은데. 네, 시간이 참 빠르다. 진짜 빠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빠른 만큼 퀴즈로서 또 시작합니다. 왜 또 예. 퀴즈인가요? 말이 안 되게 이어지죠. 예. 이게 말이죠. 국민 5명 중 1명이 네. 이것으로 고민을 한다고 해요. 예. 현우 씨도 해당이 될 수도 있는 거네요. 저는 100% 해당이 됩니다.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아주 오래된 국민들의 고질병. 변비? 자꾸 여기서 본인 얘기를 하시는데. 예. 아니면 글쎄요. 변비는 근데 우울증 뭐 이런 거는 국민 고질병으로 많이 거론이 되는데 이미 했잖아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전 대통령도 이것 때문에 좀 고민이 많으셨고, 그냥 좀 맞출 수도 있는데 그냥 못 맞추는 걸로 연기를 잘하시는데, 알겠습니다. 자, 궁금하실 텐데 정답 화면을 저희가 또 화면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예. 이집트의 왕 파라오들은 가발 없이는 절대 백성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도 자신의 탈모를 해결하기 위해 일생을 바쳤고, 아리스토텔레스는 탈모 때문에 이마에 염소 오줌까지 발랐다. 이렇듯 역사 속 위인들도 피할 수 없었던 인류의 고민, 탈모. 죽을 병은 아니지만 죽을 만큼 괴롭다는 탈모로 소갈이 중인 사람들만 국내 1,000만 명. 5,000년이 넘는 인류의 고민, 탈모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본다. 네, 제가 모른 척했던 바로 그것 탈모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제 이해가 가시죠? 네, 근데 이 탈모는요 정말 겪어보지 않으면 이 고통을 알 수가 없거든요. 네, 이렇게 방바닥 보통 이렇게 뭐 하얗잖아요. 보면은 머리카락이 정말 수두룩하게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좀 너무 마음속으로 좀 속상하고 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일이고. 네. 좋다는 건 다 해봤거든요, 사실. 예, 저도 역시 뭐 샴푸도 바꿔보고 진짜 약도 먹어보고 병원 가서 상담도 받아봤는데, 오늘 저희 방송 끝까지 보시면은 오늘 여기에 대해서 좀 조금이나마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어서 네, 제가 오늘 또 맞습니다. 특별히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네. 여기 보시면은 좀 사진들을 좀 제가 가져왔는데, 이거는 뭐 제 사진인 것 같아요. 예. 한번 뜯어볼게요. 뭐예요?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뭔지 저도 한번. 이런 걸 보통 이 정도 탈모는 없거든요. 옆에랑 뒤에는 있는데 이거 다 날렸네. 근데 잘 어울리시네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왜요? 내 것만 준비했을 것 같아? 제 것도 있어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예. 자,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뭐야 이거? 아니, 홍콩 영화에서 좀. 이게 뭐야? 어쩜 이렇게 민머리인데도 예뻐요? 아유, 진짜. 머리가 진짜 우리한테 차지하는 비중이 정말 크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제가 이제 이 오프닝부터 말이죠, 이렇게 좀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건 그만큼 많은 이 고민이 된다라고 네. 봐야겠죠. 그래서 오늘 특별히 전문가 2분 저희가 특별히 한번 모셔봤습니다. 정말. 네, 이분들 어떤 분들인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해시태그의 주제는 탈모입니다. 근데 이 탈모란 주제 역시 선생님들이라 언뜻 보기에도 머리숱이 굉장히 좀 많아 보여요. 부럽습니다. 가렸습니다. 가렸습니까? 예, 의사 선생님도 피해 갈 수가 없군요. 그렇군요. 탈모 인구가 진짜로 실제로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게 현실이죠? 어떻습니까? 네. 탈모 인구 1,000만 명 시대입니다. 탈모 관련 국내 시장 규모가 4조 원 정도 되고요. 지난해 탈모로 인해 진료받은 환자는 23만 4,800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업계에서는 진료받은 환자 외에 탈모 스트레스를 받는 잠재 환자를 1,000만 명 내외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도 이런 걸로 많이 고민을 한다고 보니까 좀 삶의 약간 이런 패턴이나 이런 것도 많이 바뀌어서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해요. 일단 근원적으로 탈모가 무엇인지, 탈모하면 머리가 빠진다 이런 뜻인가요? 맞나요? 교과서에서는 하루에 보통 60개에서 80개 정도의 모발이 빠지는 것을 정상이라고 규정을 짓고, 그게 정상이에요? 네, 오, 진짜요? 60개나? 저 그렇게 많이 빠져요. 60개나 빠져요? 네. 이제 60개에서 80개 이상이 빠지는 것을 탈모라고 규정을 짓는 거죠. 교과서적으로는요. 새로 나는 머리보다 빠지는 머리가 많으면 그게 탈모라고
불려지는 거군요. 내가 평상시에 빠지던 탈모량보다 더 많이 빠진다라고 하면 그걸 탈모라고 또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귀를 쫑긋 세우고 좀 보실 것 같은데 오늘 이 탈모를 좀 어느 정도 좀 완화시키고 좀 늦출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한번 확실하게 좀 저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계관이네요. 월계관입니다. 월계관. 보통 뭐 월계관. 탈모이신 분들이 모자를 많이 쓰실 것 같긴 한데 아, 많이 월계관이랑 써요. 무슨 네. 상관이 있는지. 완노라, 보안노라, 이견노라, 예. 류이어스 시저 아시죠? 알죠, 알죠. 네. 예, 예. 당시 시저가 머리에 쓰고 있었던 게 있었는데 월계관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예, 네. 어떻게 하셨어요? 예? 그래서 월계관이 나왔겠죠. 아니 정답이 있는 퀴즈를 내시면 어떡합니까? 예. 왜 쓴 거예요? 그럼 시저가? 그러니까 뭐가 탈모에 도움이 돼서 쓴 건가요? 탈모에 도움이 됐다기보다 예, 예. 월계관을 썼던 게 이제 탈모를 가리기 위해 했던 수단이었던 거죠. 아 그게 그러니까 모자 같은 맞습니다. 거예요. 네. M자 탈모를 가리기 위한 그럴 수 있죠. 친구 중에 머리가 이 친구가 머리를 항상 내리고 다녀요. 네. 바람이 불면 올라가잖아요. 아, 어떡해. 그래서 얘가 네. 무슨 끈 같은 걸 머리다 이렇게 두르고 다니는 그 김용명 씨 있잖아요, 개그맨. 아. 그 형이 맨날 머리띠 두르고 다녀요. 이 탈모 이렇게 바람 불면 머리 올라간다고. 시저가 이제 알아주는 멋쟁이였는데 네네. 이 대머리가 자기의 이제 최대 컴플렉스였습니다. 네, 그래서 병사들이 이제 대머리 남봉꾼이라고 아, 놀렸군요? 네, 놀렸습니다. 네, 오. 그러면 이제 남봉꾼에 대한 단어보다 대머리에 대한 단어에 좀 더 화를 많이 냈다고 합니다. 남원군에 대한 거는 뭐 자부심을 가졌던가요? 어떻게 된 겁니까? 아내인 클레오파트라가 그 시저의 탈모를 치료해주기 위해서 진짜 엄청난 노력을 사실 많이 기울였었는데요. 쥐를 태운 재에다가 네. 곰에 기름을 짜서 넣고요. 거기에 사슴뿔까지 섞은 그 약을 매일같이 발라줬다고 해요. 그 정도로 노력을 많이 기울였는데도 시저의 탈모가 전혀 멈추지 않았고 최후의 수단으로 선택을 한 방법이 말씀하신 것처럼 월계관으로 덮어버리는 방법을 선택을 한 거죠. 아, 그러니까 결국에 치료가 안 돼서 가리기 위한 임시방편이었던 거군요. 네. 예. 그쵸. 그게 탈모 치료에 효과가 있었으면 전국에 전 세계에 있는 고문 말이죠. 진짜 큰일 날 뻔한. 네. 근데 할아버지나 뭐 아버지가 탈모인 경우에는 프로예요. 거의 100%다. 아, 100%의 경우로 탈모에 걸린다. 저는 이거 장담합니다. 진짜요? 예, 저는 이거 맞는 그럼 저 거. 어떡해요?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할아버지, 아버지 다 탈모이신데 그럼 저는 아, 그래요? 100%인 건가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탈모 유전은 정확한 패턴이나 규칙이 따로 있지는 않고요. 어떤 한 연구 결과 여성 탈모에서 47.9%에서 가족력이 관계가 없다는 보고가 있었고 오. 네, 남성 탈모 경우도 41.8%에서 가족력이 없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생활에 불량한 거 그리고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원인이 돼서 생활이 불량하다면 어떤 생활? 뭐 술 담배를 많이 한다거나 아, 그리고 불량하네요. 이제 식사 습관이 좀 좋지 않는 경우들 아니 얘기하셔서 말씀인데 그 다이어트를 심하게 하면 또 탈모가 생긴다. 아,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어떤가요? 인체 위기 상황에 대한 그 대응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과도한 기간 동안 절식을 하거나 금식을 하게 되면 신체에 필요한 영양분이 상당히 부족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정상적인 성장기에 있었던 모발들이 다 대거 휴지기로 이제 진입을 하게 되면서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하고 다 빠져나가는 현상이 발생을 하는 이것이 이제 다이어트 후에 오는 탈모의 기전이 되는 거죠. 그런데 머리카락은 단백질이잖아요.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더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질문 진짜 많이들 하세요. 그러니까 머리카락 구성 성분이 단백질이니까 단백질을 네. 많이 먹으면 머리가 더 자라지 않느냐인 건데 영양의 균형도가 딱 골고루 맞아야지만 모발로 이동이 가능한 형태라 일단 균형이 깨지기 시작하면 그건 탈모의 이제 촉발 원인이 될 수 있는 거죠. 고물성 지방, 그러니까 포화 지방을 섭취했을 때 지방이 이제 혈관에 쌓이게 되면 혈관이 막히면서 이제 모낭이나 이런 데로 가는 혈류량이 줄기 때문에 탈모가 유발될 수가 있습니다. 와, 진짜 의외인데요? 그냥 이렇게 어떻게 보면 모든 질병이 우리가 또 해시태그를 오래 해보다 보니까 느껴지는 거는 이게 적절한 균형 있는 식사가 가장 또 중요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어쨌든 이 탈모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자세하게 좀 알아보고 있는데 두 번째 해시태그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사막.
아 이거 좀 슬프다 갑자기. 아, 사막처럼 머리가 없어진다 뭐 이런 아 건가요? 이거 저도 그런 뜻인 것 같다니까 생각해 보면은 네, 맞잖아요. 그쵸. 뭐 네. 그런 뜻인가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사막화라는 게 사막이란 단어에서 보듯이 수분이 증발하고 영양분이 사라지면서 탄력이 사라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뜨거운 자외선을 오래 쬐다거나 뜨거운 물로 샴푸를 한다거나 드라이기로 머리를 말릴 때도 오, 네네네. 이런 강한 열 자극이 두피에 염증을 유발해서 지루성 탈모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두피의 사막화 한방에서 어떻게 보나요? 동의보감에서는 탈모의 원인을 몸에 화가 성하게 되면 혀를 말리면서 탈모가 진행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화나면 머리 빠진다는 얘기가 진짜군요. 네, 근데 그래서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요. 왜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몸에 화가 많이 쌓이면 머리 빠진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열받는다라고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같은 표현이에요. 그렇군요. 네, 보통 인체 어떠한 기능의 불균형이 초래하게 되면 체열이라는 현상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열이 과도하게 발생하게 되면 부신이라는 기관은 몸의 호르몬을 관리하는 기관인데 그 기관이 열에 의해서 자극을 받으면 기능이 저하되면서 이 두 가지 원인 때문에 탈모가 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름에 탈모가 더 심해질 가능성이 높은 겁니까? 맞습니다. 여름에 그래요? 주의하셔야 돼요. 와, 결국 온도랑 관계가 있는 거네요. 그럼 모자를 쓰면은 탈모가 완화가 되는 겁니까? 근데 또 모자 쓰면 또 공기가 안 통한다고 해서 머리가 빠진다고 했잖아요. 그거 어떤 게 맞는 겁니까? 모자의 청결 상태를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네. 왜냐면 2차 감염 때문에 지루성 두피염이 올 수도 있고 하니까 모자 한 번도 빤 적 없는데. 생각해보니까. 진짜요? 모자 빨면 그 앞에 무너지잖아요. 그 앞에 각 살아있는 거. 캡이. 네. 네, 위생만 신경 쓰시면 모자는 쓰시는 게 정답입니다. 아니 근데 현희 씨가 탈모니까 물어보는데. 저 단정하지 마세요. 물어보는데. 탈모 진행이지 탈모인 건 아직은 뭐 그 정도는 네. 아니잖아요, 사실 아니 선생님. 탈모 진행이나 탈모나 다른 게 뭔가요? 가능성이 있죠. 그 가능성이 있는 거지. 근데 두피가 건조한 것도 느껴지나요? 머리를 말린 지 얼마 안 된 후에 머리 말리고 털어보면 하얀 가루 같은 거 나와요. 그럼 비듬 아니에요? 아 그런가? 다른 질병을 하나 찾았네요. 덕분에 아유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사막화가 진행되는 과정을 어떻게 아는 건지도 잘 모르겠네요. 그러게요. 궁금하네요. 예. 네. 어떻습니까? 지루성 피부염에 의한 그 염증이 이제 스트레스 호르몬, 교감신경 호르몬을 유발하게 되고 그 외에 이제 탈모 호르몬인 DHT를 발현시켜서 이제 모낭에 이제 얇아지면서 이제 탈모가 진행됩니다. 하루 동안 계속 방바닥 주워가면서 하나 둘셋넷 다 열고 이렇게 셀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뭔가 좀 이렇게 좀 알 수 있는 방법, 쉽게 탈모인지 아닌지를 좀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핸드폰 카메라로 정수리랑 이제 헤어라인을 한 달에 한 번씩 3개월 정도 촬영을 해서 네. 비교를 해봅니다. 변화가 심하면은 이제 탈모가 의심되기 때문에 진료를 꼭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 바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거는 헤어풀 테스트라고 이제 머리카락을 당기는 이런 테스트인데 이거 저희한테는 굉장히 좀 위험한 행동인데. 세게 당기시면 안 되죠. 강하게 당기시면 안 되고 이제 보통 앞쪽이나 양 옆에 그리고 뒤쪽에서 엄지랑 검지 세 번째 손가락을 이용해서 이렇게 쓸어 당기듯이 5개 이상 빠진다면 아직 1개 빠진 거 아닌가요? 한 개 빠졌어요. 5개 이상 빠져야 아니, 피 같은 한 개를 아직 한 개라뇨. 이거 굉장히 저한테 피 같은 거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렇죠. 전 안 빠지네요. 이렇게 하는 거 어떨까요? 서로 머리를 잡아 당겨보는 거. 제가 좀 몇 개 빠지나. 예. 꼬리빗 여자분들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네. 꼬리빗으로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또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네, 정수리 가르마에 딱 갖다 대서 가르마가 가려지지 않으면 탈모를 의심해 볼 수 있는 거죠. 아 이거 위험한데? 네. 야, 너 탈모야. 진짜요? 완벽하게 가려지지 않습니다. 좀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은 양호하신 편이세요. 아 그래요? 양호한 편입니까? 예. 좀 선생님도. 네, 한 번만. 예. 완벽한가요? 잘 모르겠어요, 사실. 양호하신 것 같은데요. 양호하신가요? 남자들은 말이죠. 머리를 내리고 가르마 안 타야 돼요. 가르마 안 타요. 왜냐면 가르마를 타는 순간 확연하게 보이기 때문에 저도 가르마를 안 타거든요. 네, 또 간단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니까요. 시간 될 때마다 한 번씩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 세 번째 해시태그 한번 볼까요?
OMCU입니다. OMCU? OMCU 무슨 약자 같기도 하고 와, 이거는 전혀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네요. OMCU가 이게 뭡니까? 정확하게? 이제 탈모 유형인데 이제 알겠네요. 어떻게 빠지는지. 저 양상을 얘기하는데 M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만화 캐릭터 아톰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네, 그 나이가 들면서 점점 M자가 더 깊어지죠. 네, 이제 아버지나 뭐 할아버지, 외할아버지한테 이제 유전자가 저한테 넘어온다고 보시면 되죠. 외가 쪽도 넘을 수 있는. 네, 그럼요. 그렇군요. 예. 그럼 우의 경우에는 정수리 탈모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 남성분의 정수리 탈모를 옷자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네. 이 유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외관상으로 이렇게 직관적으로 바라볼 수가 없기 때문에 보통 지인이나 뭐 가족분들 봐줘요. 아니면 헤어 디자이너 분들이 이렇게 발견하고 저기요, 발견이란 단어는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했다 할 때 쓰는 표현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보물을 발견했을 때 얘기하는 건데 이거. 뭔가 대단한 거 발견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잖아요. 아니 근데 C형은 뭡니까? 뭐 C형은 U, 이제 M자, 그렇죠. M자는 이제 M자 모양이고 C형은 이제 이런 C자 형태로 헤어라인에서 안쪽으로 이제 계속 밀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마가 넓어진다고 보시면 되죠. 달마형. 네. 약간 우리 놀리는 것 같은데요. 저는 여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쪽은. 네. 정수리가 근데 조금 정수리가 네. 저기요, 발견하셨나요? 보이시더라고요. 네, 발견. 네, 보물이 저는 정수리 쪽이 좀 마지막으로 U자형은 뭐예요? 앞머리, 이마 헤어 라인에서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되고 이제 초기에 치료 기간을 놓치게 되면 이마 라인 점점 후퇴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수리는 정수리대로 가르마 폭이 넓어지다가 이 두 부위가 합쳐지면 이제 이렇게 U자 형태로 빠지게 되는 거죠. 저기요, 약간 웃으시는 것 같은데. 울 수가 없어서. 근데 이런 이 탈모에 대한 속설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상한 걸 또 맹신하게 되고 뭐 이상한 걸 더 바르게 되고 뭐 그런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좀 한번 짚어보고 가죠. 예. 네, 탈모에 관한 진실 혹은 거짓. 지금 세 가지가 있는데 한번 하나 세 가지밖에 없다고요? 사실 많을 것 같은데 30까지 찾을 수 있는데. 네, 대표적인 세 가지를 지금 뽑았어요. 그렇죠. 제 떼주실까요? 뜯어볼까요? 네. 첫 번째 탈모에 관한 진실 혹은 거짓입니다. 자, 머리를 자주 감으면 탈모가 생긴다. 이거 진실입니까? 거짓입니까? 저는 진실로 알고 있었거든요. 저도 역시. 진실. 예. 저도 진실. 저도 진실이요. 거짓입니다. 거짓이라고요? 거짓이요? 감을 때 빠지는 머리카락 같은 경우는 이미 성장 주기를 다 마치고 빠질 준비가 된 모발들이 두피에 붙어만 있다가 탈락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감을 때 빠지는 머리는 어차피 빠질 머리였다라고 좀 마음을 편안하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네네. 왜냐면 탈모가 있으신 분들은 이 머리 감을 때 빠지는 머리에 대한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고. 맞아요, 네. 자, 두 번째 진실 혹은 거짓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탈모약을 먹으면 정력이 여기 약해진다. 이것도 진실입니다. 진실이죠. 진실입니다. 진실. 예. 그리고 약간 남성으로서의 약간 좀 이렇게 표현해야 되나요? 좀 불미스러운 일을 겪는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들었던 경험이 있거든요. 이거 어떻습니까? 진실입니까? 거짓입니까? 탈모약 그 프로페시아와 아보다트가 탈모약인데 그 약들이 남성 호르몬이 DHT로 변하는 효소를 억제를 해줍니다. 억제해 주는군요. 일시적인 성기능 장애 이런 것들이 올 수 있고 일시적으로 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보통 그 오시는 비율이 한 1~2% 정도밖에 안 되고요. 약을 또 끊으면은 부작용도 사라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약을 듣다가 부작용이 있어서 약을 끊으시잖아요. 근데 또 다른 약을 끊을 때 부작용도 옵니다. 뭐요? 머리도 같이 빠져요. 어떡해. 이 약으로 유지가 된 거는 약을 끊으면 두 발은 또 빠질 수 또 있고.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더라고요. 이거를 의사로서 약을 먹는 걸 권하십니까? 아니면은 굳이 이렇게까지 먹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리죠. 근데 실제 저도 탈모약을 먹었었고요. 아, 드셨어요? 네, 저는 이제 아보다트를 먹었습니다. 많이 빠질 때는 사실 저는 복용하니까 효과가 좋았습니다. 많이 빠질 때는 네, 스트레스 많이 받고 하면 많이 빠집니다. 많이 빠지는 시기가 있지만 약을 그래도 복용하면 어느 정도 보완해 줄 수 있다. 네, 그렇죠. 자, 세 번째 갈까요? 네, 그렇습니다. 세 번째 진실 혹은 거짓은요. 자, 탈모 방지용 샴푸는 효과가 있다? 그 마트, 대형마트 같은 데 가보면 이런 샴푸들이 너무 난립하고 있어요, 진짜.
예.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이게 효과가 있는 겁니까? 또? 아예 없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예 없어요? 실제로 식약처에서도 탈모용으로 나온 기능성 샴푸에 대해서 탈모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어떠한 의학적인 효능 효과는 검증된 바가 없다라고 발표를 하기도 했고요. 아니 요즘 뭐 샴푸 중에 뭐 줄기세포로 만든 샴푸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효과가 없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줄기세포가 사실 저희 치료제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샴푸에 들어가는 줄기세포의 농도가 아마도 효과가 있을 정도의 농도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 효과를 줄기세포로 치료하는 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제 직접 주입을 한다기보다 이제 메조세라피라고 오토니들이라는 니들 치료를 같이 하면서 도포를 해줍니다. 줄기세포를. 근데 효과는 있습니까, 확실히? 네, 효과는 좋습니다. 좋다고요? 제가 치료한 경험으로는 좋습니다. 아니, 조금 이제 나이가 있으시니까. 네. 나이가 있으시다고요? 뭐 무슨 날이야 오늘 왜 그래? 느껴져요. 이거 좀 날아가고 있구나. 이거 좀 이거 좀 없구나. 여기 또 좀 더 빠진 것 같은데 뭐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니까 그런 분들에게 좀 앞으로도 좋은 정보 좀 많이 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족발 먹을까? 맛있겠다. 여자친구와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소중혜 씨. 그런데 살포시 쓰다듬기만 했을 뿐인데 한 움큼 쏟아지는 소중혜 씨의 머리카락. 요즘 탈모로 고민이 많은 소중혜 씨. 이게 뭐야? 벌써부터. 언젠가부터 숭덩숭덩 빠지는 머리카락 개수에 계속 신경이 쓰이는데 특히 머리를 감고 말리며 빠지는 머리카락 개수에 놀랄 때가 많다. 눈에 띄게 신경 쓰이는 M자 이마 탓에 남모를 탈모 고민으로 거울을 보는 것조차 스트레스라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탈모에 좋다는 검은 콩도 먹어보고 두피를 자극하면 혈액순환에 좋다는 말에 빗으로 마사지도 해보지만 수십 가닥씩 빠지는 건 매 한 가지. 누가 나 좀 도와줘요. 네, 오늘은 탈모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일단 탈모가 시작이 된다면 네. 빨리 조처를 취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음 고통, 정신적인 고통, 진짜 같이 병행이 되죠. 네, 어떻게 하면 탈모로부터 지킬 수 있는지 그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클릭 닥터의 선택. 첫 번째 닥터. 자, 송병환 닥터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박수입니다. 박수라고요? 박수? 뭐요? 탈모야? 이런 저는 거예요? 뭐예요? 아니 근데 박수가 정말 좋습니다. 박수가 탈모에 좋다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현대인들이 이제 바쁘니까 운동을 할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볍게 할 수 있는 운동인 박수에 대해서 저는 선택을 했습니다. 박수가 탈모에 도움이 된다는 거는 좀 네, 좀 처음 들어요. 네. 면역력이 상승이 되니까 두피 자체의 면역도 좋아질 수도 있어서 탈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약수터나 이런 데 가면 어르신들 막 앞뒤로 이렇게 박수 많이 치시잖아요. 배도 막 이렇게 하시고. 그렇죠. 어디 기대고 계시고 뭐 이런 거 많이 하시는 게 네. 박수가 혈액순환에 좋아서 네. 많이들 하시는 거군요. 박수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손끝을 쫙 펴서 가장 기본적인 박수입니다. 손바닥 박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치시면. 저 옛날에 이거 많이 했거든요. 이렇게 안 치고. 그거 왜 하는 거예요? 나도 몰라. 두 번째는 손가락을 이제 동그랗게 말아서 손가락 끝으로 치는 손가락 박수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건 이제 소리가 잘 안 나죠. 서로 연인들끼리 연인들끼리 하는 있으면 거. 뭐 이렇게 장난처럼. 안 맞아요. 안 맞아. 안 맞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손등으로 치는 박수입니다. 손등으로 이렇게 치는 박수입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 어렵습니다. 신기하다. 아시나요? 왜 여자는 이렇게 치고 남자는 이렇게 칠까요? 그러네요. 네. 지금 다 다르네요. 이렇게 치는 분도 계세요, 이렇게. 저 카메라 하시는 분들, 어려운데요? 저 감독님들은 이게 쉬운데? 이렇게 치시네요. 근데 여자분들이 이렇게 치고. 이게 제일 어렵네, 이게. 이건 안 되는데요, 전. 이게 되게 쉬운데? 손이 빨개졌죠. 네 번째는 이제 손목이랑 손바닥 사이에 이제 봉우리로 치는 봉우리 박수입니다. 이 끝으로. 네, 끝으로. 근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막 눌리면서
뭔가 몸이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네. 배구 선수 중에 탈모 있으신 분이 없으신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배구 들어요. 선수 중에요? 예, 예. 그렇네요. 네. 아 이건 좀 탈모에 좀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뭐 이런 생활 습관들 좀 피해야 할 생활 습관 좀 일단은 이제 있어요. 술, 담배가 탈모에는 많이 안 좋고요. 역시. 역시.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식습관에서는 이제 삼백식품이라고 이제 흰 쌀이나 흰 밀가루, 오, 탄수화물도요? 네, 흰 설탕들 이제 탈모에는 좋지는 않죠. 기존에도 몸에 좀 안 좋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음식들이 두피에도 안 좋다. 뭐 이런 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수 많이 치시고 또 혈액 순환에 또 약간 관심 많이 가지시는 게 이 탈모에 좋다라는 결과를 좀 들은 것 같습니다. 자, 클릭 닥터의 선택 두 번째 닥터이신 지유진 원장님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모발이 쑥쑥 자라는 두피 십선혈 요법입니다. 십선혈. 뭐 이렇게 두드리는 거 아닐까요? 발음 조심하세요. 십선혈. 예, 발음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세요. 예. 뭔가 굉장한 비법이 있는 것 같거든요. 우리가 한번 좀 들어볼까요? 예. 손가락 끝에 손톱 바로 밑에 혈자리가 하나가 존재를 하는데 총 10개 손가락에 하나씩 존재하기 때문에 10개라고 해서 십선혈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고요. 아, 한의학적으로는 몸의 기운이 나가는 혈자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도 배웠던 이렇게 손가락 끝으로 박수를 치는 거는 나가는 기운을 다시 내 몸에 넣어준다는 한의학적인 의미도 있어요. 오. 탈모도 엄연한 질병. 치료하지 않으면 계속 진행되는 탈모는 조기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한방에서는 여러 가지 검사와 상담을 통해 탈모의 정확한 원인과 모발의 상태, 그리고 두피의 구조적 변화를 파악한다. 이후 탈모의 증상, 체질, 원인별로 맞춤 치료를 진행하게 되는데 두피의 열도 낮추고 각종 장부의 기능에 밸런스를 맞추고 자율신경계의 조화가 깨진 부분에 조화의 균형을 맞춘다는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몸의 근본적인 부분을 해결을 해서 치료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탈모 치료에 효과가 좋은 약침 치료. 두피에 있는 열을 낮추면서 발모를 유도하는 혈자리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열 순환 작용이 일어나서 두피가 시원한 느낌 드실 거예요. 인체의 기혈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두피의 근본적인 치료를 행하는 한방학적 치료로 튼튼한 모발, 건강한 두피를 되찾자. 이 손가락 끝을 이용해서 두피를 이렇게 두드려주는 건데 전체적으로 두피를 두드리되 앞머리 쪽이랑 정수리 위주로 많이 두드려 주시면 더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뒷목이랑 어깨까지 같이 두드려 주시면 됩니다. 뒷목이랑 어깨는 왜요? 이쪽 부위에도 모발로 가는 혈류순환을 도와줄 수 있는 혈자리들이 많이 분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십선혈요법의 의미는 이 손가락 끝에 연결된 경락 자체를 자극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두드려주는 그 부위의 혈행순환을 개선하기도 하고 지금 말씀 중에 혈자리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 혈자리도 좀 알려주세요. 제일 대표적인 혈자리로는 여기 정수리 뒷부분에 움푹 들어간 곳에 백회혈이라고 있어요. 네, 백회혈. 여기는 탈모 치료할 때 무조건 필수적으로 꼭 자극을 해야 되는 혈자리세요. 지압을 해주는 것도 좋고 그 부위를 두드려주는 것도 실제로 효과가 있습니다. 정수리 움푹 들어간 저 어디 있죠? 한번 찾아주실래요? 조심하세요. 네, 이렇게 만져보시면 오, 그러네요. 오, 신기하다. 네, 그 부위세요. 이게 좀 움푹 들어가 있네요. 그렇죠. 저도 찾아주세요. 야, 드디어 양방이 말이죠. 한 방에 도움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예. 아름다운 그림이네요. 그냥 이렇게 두피 겉에서 톡톡 두드리는 강도 아니고 팡팡 두드려 주셔야 되세요. 근데 이거 본인이 본인 머리를 해야 되는 거야? 약간 남이 좀 해줘도 되는 거니까? 이거 자기의 기가 있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네, 한의학적으로는 나의 기운을 내가 넣어준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내 머리 내가 하는 게 좋고요. 한 번 하실 때 이렇게 어느 정도 하다 멈추지 마시고 한 3분에서 5분 정도 유지해 주시는 게 좋아요. 하얘진다고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네, 눈이 좀 띄어지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이게 실제로 상체에 쏠려 있는 열을 아래로 낮춰주는 역할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맞는 그렇군요. 반응이세요. 올라온 열을 이게 쳐내면서 내려주는 내려갈 수 있다. 네네네네. 블랙푸드라고 하죠. 이게 탈모에 좀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것도 뭐 사실인가요? 어떻습니까? 세모 정도에 해당할 것 같고요. 콩 안엔 이소플라보노이드라는 성분이 함유가 되어 있는데 이 이소플라보노이드는 5알파 환원효소와 그 DHT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성분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블랙푸드의 그 검정색을 내는 성분이 결핍이 됐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지 굳이 먹는다고 해서 더 탈모 예방에 효과가 있다거나 하지는 않고요. 또 음식으로 섭취한다고 하면 사실 비교적 소량이기 때문에 검은 블랙푸드를 먹는다고 탈모 치료 효과가 있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런 말들 종합해 봤을 때 이 모발 이식만이 좀 탈모의 직접적인 해결책이 될 수가 있는 건지도 좀 궁금해요. 모발 이식이 해결해주는 영역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식 같은 경우는 사실 치료라기보단 성형의 영역에 들어간다고 보고, 그래서 이제 내 뒤에 있는 머리를 갖다가 심는 개념인 거잖아요. 보내기 하는 거죠. 뒤에 있는 거 그렇죠. 뽑아가지고. 네. 맞아요. 심은 모발은 웬만하면 잘 안 빠지기는 하는데요. 나머지 부분에 진행을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약물 치료를 반드시 결합을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자, 탈모에 대한 닥터의 비법, 두 분 닥터의 설명 그리고 비법 잘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 탈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와, 정말 탈모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다라는 맞습니다. 생각도 들고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또 두 선생님께서 당부의 말씀을 또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본적으로 탈모는 조기 치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탈모라고 느끼시게 되면은 전문가를 찾아서 진료를 꼭 받으시는 게 좋고요. 탈모를 유발하는 식습관들은 좀 피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특히 밤을 샌다거나 술을 마신다거나 하는 생활 습관들을 조금 주의하시면서 가면 훨씬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희 메디컬 해시태그를 통해서 얻어가신 정보를 바탕으로 실생활에서 많이 적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마지막은 이렇게 하면서 끝낼까요? 그럴까요? 예. 핫한 정보의 모든 것 메디컬 해시태그.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